지난 영상에서는 아무리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분들의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유전적으로 약이 잘 안 받거나 쉐딩 현상을 못 참거나 혹은 내 탈모 유형에 맞지 않는 약을 사용했었던 경우들에 여기에 속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탈모약 효과를 이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최강의 조합법을 준비했는데요. 단순히 잘 챙겨 드세요 수준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 최신 논문 데이터와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비기들을 싹 긁어 모았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약사입니다. 이 탈모 치료의 기본은 뭐니 해도 먹는 약입니다. 흔히 피나스테리드나 이 두타스테리드가 대표 약물인데요. 둘 다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될 때 꼭 필요한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HT가 바로 모낭에서 탈모를 유발하는 주범이거든요. 이 피나스테리드는 5알파 환원 효소의 제2형만을 억제하는데 이 두타스테리드는 1형과 2형을 모두 억제하기 때문에 기전상으로는 피나스테리드에 비해서 더 강력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2025년 발표된 이 네트워크 메타 분석 논문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연구는 미녹시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의 효과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연구진이 24주 동안 총 모발 밀도의 변화를 분석했더니 이 두타스테리드 0.5mg을 매일 복용한 그룹이 가장 압도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의 리그 테이블을 보면 두타스테리드 0.5mg은 피나스테리드 1mg보다 모발의 수가 평균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고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2년 자마 더마톨로지에 실린 또 다른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24주 후에 두타스테리드 0.5mg이 총 모발의 수 증가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 데이터상으로는 두타스테리드가 가장 효과가 좋았는데 특히 이 앞머리나 이 M자 탈모가 심해서 기존의 약으로 효과를 잘 보지 못했던 분들 혹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에게는 이왕이면 두타스테리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바로 성기능 부작용인데요. 약이 센 만큼 부작용도 세지 않을까 하고 겁먹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약학정보원의 공식 데이터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피나스테리드의 경우에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 빈도는 약 1~2% 정도 내외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두타스테리드는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약을 끊으면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 논문에 따르면 이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의 성기능과 관련된 안전성 프로파일이 서로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두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심리적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괜한 걱정으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기보다는 의사와 상담 후 빨리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먹는 약으로 안드로겐을 억제해서 방어를 했다면 이제는 공격을 해야겠죠. 머리를 자라게 하는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자, 미녹시딜은요,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사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접근성이 너무 좋죠. 그런데 약국에 가면 또 고민이 됩니다. 액상 타입도 있고 폼 타입도 있는데 그리고 5%, 3% 뭘 써야 되지? 예전에는 남성은 5%, 여성은 3%라는 제품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의 경우에도 5% 사용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5%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액상 타입과 폼 타입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일반적으로 액상 타입이 흡수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1년 미국 피부과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여성의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5%폼 타입을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것과 2% 액상 타입을 하루 2번 바르는 것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둘 다 효과는 동등했는데요. 즉, 폼 타입도 액상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용감에서는 폼 타입이 압승이었습니다. 이 액상형 미녹시딜에는 약물을 녹이기 위해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두피를 가렵게 하고 비듬, 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주범이었습니다. 반면에 폼 타입에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려움이나 비듬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게다가 설문조사 결과 스타일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폼 타입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 액상은 바르고 나면 머리가 떡이지고 흘러내리기도 하고 해서 아침에 바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폼 타입은요, 금방 마르고 그리고 뽀송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바르고 출근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미녹시딜 말고도 이 알파트리올과 같은 바르는 약도 있는데요. 2007년과 2012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 알파트리올도 탈모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모발을 굵게 하고 숫자를 늘리는 측면에서는 미녹시딜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발모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미녹시딜을 1순위로 권장드립니다. 그럼 미녹시딜의 액상 타입은 단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액상 타입의 이 흐르는 성질은 머리카락 사이로 잘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두피에 깊숙이 약물을 전달하기에 용이합니다. 이 스포이드나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두피에 직접 조준해서 바르기가 또 쉽거든요. 그리고 이 폼 타입에 비해서 가격이 또 저렴한 아주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액상이던 폼 타입이던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회 꼬박꼬박 바르되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제대로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약사님, 이 먹는 약만 좀 먹으면 안 되나요? 이 바르는 건 매일 바르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혹은 반대로 이 먹는 약은 부작용이 너무 겁나는데 이 바르는 것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자, 정답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머리가 나고 싶다면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동시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의 차원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용 성형외과 분야의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아주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연구는요, 피나스테라이드와 미녹시딜을 각각 따로 쓴 경우와 두 가지를 같이 쓴 경우를 비교했던 5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을 같이 사용한 그룹이 이 한 가지만 사용한 그룹보다 전반적인 모발 개선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병용 치료를 한 그룹은 현저한 호전을 보인 환자의 비율이 단일 치료군보다 월등히 높았고요. 이 반대로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는 환자의 비율은 훨씬 적었습니다. 아니 약사님, 약을 2개나 쓰면 부작용도 2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연구의 또 다른 핵심 결론은 안전성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나 이 두피의 피부염 같은 이상 반응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약을 하나만 쓸 때와 병용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효과는 더 강력해지는 반면에 부작용 위험률은 그대로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왜 이런 시너지가 날까요? 이 두 약이 일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피나스테리드는 탈모의 원인이 되는 DHT 생성을 억제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미녹시딜은 두피의 혈류를 늘리고 모낭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창과 방패를 모두 들고 싸우니까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약물에 대해서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먹고 바르는 이 양동 작전을 함께 사용하실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최후의 비기, 이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한 더마롤러 사용입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탈모 환자를 3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미녹시딜만 사용한 그룹, B그룹은 미녹시딜을 바르고 피나스테리드는 먹은 그룹, 그리고 C그룹은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리드, 거기에 마이크로 니들링까지 한 그룹,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눴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C그룹, 즉 마이크로 니들링을 병행한 그룹이 모발의 밀도와 굵기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솜털이 굵은 털로 바뀌는 비율까지도 가장 높았는데요. 당연히 환자들의 만족도도 80% 이상 가장 높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미세한 바늘이 두피에 구멍을 내면 우리 몸은 이를 상처로 인식하고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각종 성장인자들을 뿜어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낭이 자극을 받아 깨어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미녹시딜과 같은 약물들이 두피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더마롤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선 두피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바늘의 길이는 집에서 하실 때는 대략 0.5m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깊으면 오히려 두피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사용 주기는 욕심이 난다고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피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 1회 정도로 시작을 하면서 점점 적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순서는요,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난 후에 이 깨끗한 두피에 롤러를 굴리고요, 한 반나절 정도 지나고 나서 미녹시딜을 바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롤러 직후에 바로 약물을 바르게 되면 약물이 너무 과하게 흡수돼서 전신 부작용이나 이 두피에 따가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사용 전후에는 롤러를 알코올로 철저히 소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균 감염으로 모낭염이 생겨서 머리가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탈모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탈모 정복 로드맵입니다. 자, 두타스테리드 0.5mg 또는 피나스테리드 1mg을 매일 복용하여 DHT를 차단합니다. 부작용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이 미녹시딜 5%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피가 예민해서 좀 가려움증이 있고 스타일링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폼 타입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부족하다면 주 1회 마이크로 니들링을 추가해보세요. 이 약물의 흡수율을 높이고 잠든 모낭을 물리적으로 깨워줍니다. 물론 이 모든 방법의 전제 조건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머리카락은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혹은 길게 1년 이상 이 루틴을 지켜주시면 분명 거울 속에서 달라진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등모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적의 탈모약으로 불리고 있는 클라스코테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